예, 그러면 각 종목별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물론 코로나19나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조류 독감이랄지 이런 게 시장의 메인은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자꾸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좀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증시 방향성 그리고 주요한 좀 메인 모멘텀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좀 다시 좀 정리하고 추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시장에 대한 전망들과 주요 포인트들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유동성 관련된 여건은 아직 꺾인 것 같진 않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물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되는 부분 이외에 글로벌리 경제 지표 관련된 대형 악재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증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향성이 크게 바뀔 만한 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FOMC라든지 몇 가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숨고르기라든지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되돌림 현상 부분은 일부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포함한 몇 개 대형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관련된 부분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주 몇 개가 좀 지수를 방어하면서 지수는 크게 빠지는 느낌은 별로 체감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종목별로 본다면 다소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2017년 강세 이후에 최대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피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구리 가격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경기에 대한 지표로서는 구리 상승세가 코스피를 좀 더 견인하는 모습으로 정방향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백신과 관련된 영향력,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이미 선반영됐고 이 영향력은 점차 희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도 다소 희미해졌고 일부 이제 차익 실현도 나온다는 점에서는 백신만 의지해가지고는 지금 지수 상태를 좀 더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관심이 경기 부양책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백신과 달리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재료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당장 경제 지표를 당장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반영이 됐다면 경기 부양책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텐데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조금은 이견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멘텀 공백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12월 중에 코로나19 기존의 부양책 중에 일부가 12월에 이제 만료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 지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타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는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조금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구간이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러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뉴스가 있었던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확인했는데 시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단 키트도 키트지만 이번에 나온 실적하고 배당을 주당 100원에서 1,500원으로. 야, 그러면 시젠은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도 더 집중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시젠을 본다면 사실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진단 키트 주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한 세대를 이렇게 풍미하고 이렇게 점점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지 않겠느냐. 결국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위탁 생산 업체 관련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좀 더 부도가 나타나지 않겠냐 해서 최근에 SK케미칼이나 녹십자 관련 계열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들도 이야기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젠이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나타내는 건 국내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급격하게 좀 느는 부분에서 3단계를 지금 염두에 둘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분위기고 미국이나 유럽도 여전히 잡히진 않는 상황입니다.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결국 이제 그 시즌이 하고 있는 장비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한 부분이 핵심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장비 매출이 핵심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시약 판매가 매출이 상당히 좀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와 시약이 같이 간다는 점에서는 3분기 장비 매출이 급증하면서 2분기에 이어서 계속
계속적으로 장기 매출 굉장히 견인을 했기 때문에 시약 매출도 기존도 마찬가지로 나갈 수 있다 부분인데요. 계절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감기 관련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기기라서 아마 그 시기적으로는 기존 관련된 시약도 상당히 많이 팔릴 수 있는 점에서는 매출도 상당히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는 4분기도 실적이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즌이 어찌됐건 많이 빠진 이후에 결국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진단키트 주가 좀 빠진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시즌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가 PER 10배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밸류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4분기에 만약에 QOQ 다시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보여지면 결국은 시즌도 리바운딩을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결국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는 좀 어렵고요. 당분간은 코로나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진단키트는 일정 부분은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겨울날 오늘같이 추워지면서 겨울에 진단키트 관련된 사용량이 많아진다면 4분기 실적을 보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기대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시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오늘의 아침에 주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있었는데 이 이후에 오늘 열심히 애널리스트들이 쓸 리포트 내용 내일 아침에 어떻게 공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건설 쪽 그리고 인프라 투자 쪽 뭐 계속 회자가 됩니다. 특히 정부 부동산 정책도 공급 확대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니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건설이나 토목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에 뭐 세 차례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이제 정책 변화가 결국 수요를 좀 억제시키는 정책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서울에 이제 아주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공급자들의 분양 전환 요인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020년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시장 점유율이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 건설사들은 상당히 MS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아직은 온전히 해결된 게 아니긴 하지만 백신 개발에 대한 희소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점차 해외 수입에 대한 수익성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가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유가도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유가 상단이 약 $55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밴드 상단이 조금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해외 사업 부분에서도 새로운 사이트가 좋아진다기보다는 기존에 좀 지지부진했던 사이트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수익성을 좀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업종의 그 코스피 대비 할인폭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할인폭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만 가지고도 최근에 그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어쨌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내년 물량부터는 물량 증가에 대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빅사이클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외 사업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신사업 확충에 임하고 있는 GS건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여기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대우건설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이수과정에서 굉장히 좀 실망감 표출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강북 지역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존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면 디스카운트 할인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을 최근에 좀 눈여겨볼 만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그 FMC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얘기 짚어보도록 할 텐데 좀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이번 FOMC 회의를 너무 기대를 하거나 네. 뭔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이제 비둘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뭐 분위기는 유지는 하는데 기대하는 정도 수준의 뭐 비둘기적인 어떤 발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 보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좀 따져본다면 제로 금리라든지 완화적 정책 기조를 좀 더 이어간다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제시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매입 그 자산 매입 규모를
가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상당히 매입 기간의 연장을 확약을 준다거나 또는 이제 장기 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산 매입 자산 리밸런싱 그러니까 특히 말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을 이제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늘 이제 단기 반응은 기대치가 좀 높았던 반면 그냥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끝나긴다 보면 여기에 대한 실망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 부분이 좀 출렁이거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페드의 취지나 뭐 경제와 시장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의지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시장은 오해는 하지 않을 걸로 보는 상황입니다. 페드와 ECB의 유동성 공급 기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보는데요. 뭐 ECB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 PEPP를 규모를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사실 냈습니다. 순매입 기간도 9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조치가 내려지면서 ECB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페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경기가 약간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최악의 상황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은 변함이 없지만 ECB처럼 아주 강력한 규모 확대를 통한 추가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기에는 다소 지금 시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어떤 스탠스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11월 달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스탠스는 만장일치로 이야기가 됐지만 아마 그 관련된 그 경기 부양책을 정치권에서 내놓기 전까지는 다소 조금 유보적인 스탠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계속 가져간다는 메시지, 즉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더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높은 심리적인 어떤 적극적인 부양책을 아마 명문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뭐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역시 큰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짚어주신 것처럼 21호도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고 앞으로의 흐름들에 대한 기대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간다였는데 주중을 지나가면서 가긴 가는데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라는 스탠스로 조금은 바뀌어가는 흐름도 좀 나타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제 연말 리밸런싱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났고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룹 등 주가지수 대형주 중심의 어떤 지수가 이제 플러스권에 유지가 되면서 그쪽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수는 좀 덜 빠져 보이는데 종목들은 힘이 좀 없는 모습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11월 이후에 주간 수익률을 봤을 때 6주에서 4주 동안 연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 26개 업종 중에 1개에서 2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전반적으로 지금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에는 한 2주 내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빨리 업종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는 종목은 상당히 좀 신고가를 뚫고 가면서 여전히 조금 가는 종목은 힘을 있으되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것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정 수급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의존하는 그 추격 매수는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 단기적인 지수 구간을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구간은 우상향의 그림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가 있거나 업종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펀더멘탈이 양호한 업종 중심으로 내년을 바라보고 조금 지수라든지 종목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20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최근 3개월과 1개월 변화율이 모두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업종은 지금 운송이라든지 철강,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헬스케어 등이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순환매 장세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5주 연속으로 이제 순환매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급도 이루어지면서 지수가 안 빠지고 올라가는 섹터가 또 반도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당히 반도체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상향 그려지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잘 빠지지 않으면서 1%, 2%, 1%, 2%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한 단계씩 계속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가 특히나 뭐 시장을 산다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살 수밖에 없고 반도체 관련된 빅사이클을 지금 예견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대만의 정전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먼저 왔다는 점에서는 역시 반도체 섹터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플러스 코스피 코스닥 대장주들 추려볼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또 차차 다음 전략에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